7월 중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골 마을. 논뚝길을 따라 걸어가는 한 여인이 있었다. 50 중반의 박순덕은 허리가 구부정했다. 30년 넘게 농사일을 해온 흔적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근심이 서려 있었다. 손등은 거칠고 검게 탔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만 했기 때문이다. 순덕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늦춰보았다. 오늘도 며느리와 마주해야 했다.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도대체 저 여자가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다. 작년 봄에 아들 민수와 결혼한 혜진. 처음에는 얌전하고 예쁜 며느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였다. 도시에서 자란 티를 숨기지 않았다. 농사일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설거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인 자신에게 말대꾸를 서슴지 않았다.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봤다. 순덕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박철수. 그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집 앞마당에 도착한 순덕은 걸음을 멈췄다. 마루에서 혜진이 휴대폰을 들고 웃고 있었다.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렸다. 시어머니가 논에서 일하는 동안 집에서 놀고 있다니. 이런 며느리를 둔 자신이 한심했다. 아들 민수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었다. 혜진이 순덕을 발견했다. 급히 통화를 끊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라고 말했다.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났다. 순덕은 그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통화 상대가 누구였을까? 혹시 다른 남자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하지만 요즘 며느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순덕은 마루에 올라섰다. 혜진이 물을 한 잔 가져다 드렸다.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물을 마시면서 순덕은 혜진을 쳐다봤다. 28배 혜진은 여전히 젊고 예뻤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다. 시골에서 누굴 보려고 그렇게 꾸미는지 모르겠다. 어디 갔다 왔냐고 순덕이 물었다. 그냥 집에 있었다고 혜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순덕은 믿지 않았다. 분명히 어디 나갔다 온 것 같았다. 혜진의 옷차림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집에만 있었다면 편한 옷을 입었을 텐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순덕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것이 자신의 잘못인지도 모른다. 아들 민수에게 제대로 된 여자를 소개해주지 못했다. 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다. 남편 철수가 저지른 그 일.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가족이 큰 피해를 봤다. 혹시 혜진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순덕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저녁 준비를 해야겠다고 순덕이 말했다. 혜진은 도와드릴게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냥 쉬라는 말을 했다. 어차피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다. 부엌으로 향하면서 순덕은 생각에 잠겼다. 혜진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분명히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냉장고를 열면서 순덕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혜진이 자신을 배신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증거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순덕은 평소처럼 일어났다. 농사일을 하려면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 했다. 그래야 더위를 피할 수 있었다.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다. 혜진의 방에서는 아직 잠든 소리가 들렸다. 새벽까지 휴대폰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밭으로 나갔다. 오이와 고추가 익어가고 있었다. 정성껏 키운 작물들이 보기 좋았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혜진에 대한 의심이 계속 커져갔다. 어제 통화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누구와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했을까? 분명히 수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오전 내내 풀을 뽑으며 생각했다. 혜진이 결혼 전에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 도시에서 자란 여자라고 했는데 혹시 남자 관계가 복잡했던 것은 아닐까?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혜진이 늦게 일어났는지 부엌에 있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채였다. 게으른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침은 드셨어요? 라고 혜진이 물었다. 순덕은 짧게 대답했다. 먹었다고 말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혜진이 자신의 아침을 준비했다. 빵과 우유를 꺼내 먹기 시작했다. 밥 대신 그런 것만 먹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한국 사람이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혜진이 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덕은 몰래 듣고 있었다. 혜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누군가와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내일 만나자는 말이 들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았다. 아들 민수는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혜진이 통화를 끝냈다. 순덕을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친구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표정이 너무 어색했다.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떤 친구냐고 물었다. 혜진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다. 대학 동기라고 대답했다. 남자친구냐 여자친구냐고 다시 물었다. 혜진이 잠시 망설였다. 여자친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다. 순덕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뻔했다. 내일 어디서 만나냐고 물었다. 혜진이 더욱 당황했다. 그냥 시내에서 만난다고 했다. 쇼핑을 하러 간다고 했다. 순덕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점심 준비를 하겠다고 혜진이 말했다. 순덕은 됐다고 대답했다. 혼자서 먹겠다고 했다. 혜진과 함께 있기가 싫었다. 오후에 다시 밭으로 나갔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혜진의 행동이 자꾸 생각났다.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 문득 남편 철수의 일이 떠올랐다. 1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철수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을 진 일. 그 때문에 집까지 팔 뻔했다. 다행히 친척들이 도와줘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그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들 민수도 모르는 일이었다. 가족의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혹시 혜진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 일을 이용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일까? 생각할수록 불안해졌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까지 일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혜진이 보이지 않았다. 외출했나 보다고 생각했다. 역시 수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에 혜진이 돌아왔다.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무엇을 샀느냐고 물었다. 화장품을 샀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어두웠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순덕은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분명히 다른 남자와 만났을 것이다. 주말이 되어 아들 민수가 집에 왔다.
32살의 민수는 건설회사에서 일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도착해서 일요일 저녁에 떠났다.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민수가 도착하자 혜진의 표정이 밝아졌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남편 앞에서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았다. 순덕은 그런 혜진을 지켜봤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순덕은 생각에 잠겼다. 민수에게 혜진의 이상한 행동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괜히 가족 사이를 더 어색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민수가 어머니 고생 많다고 말했다. 혜진도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순덕은 쓴웃음을 지었다. 민수는 아내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었다. 식사 중에 혜진이 말했다. 내일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다. 민수가 어떤 친구냐고 물었다. 대학 동기라고 대답했다. 순덕은 귀를 쫑긋 세웠다. 또 그 친구 이야기였다. 분명히 수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민수도 의심해야 하는데 너무 순진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물어보지도 않았다. 요즘 남편들은 다 그런가 보다. 아내를 너무 믿는 것도 문제였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에 민수와 혜진이 산책을 나갔다. 순덕은 홀로 설거지를 했다. 젊은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일찍 출발했다. 월요일 회의가 있다고 했다. 혜진이 배웅하는 모습을 봤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다. 민수가 떠난 후 혜진이 준비를 시작했다. 예쁜 옷을 골라 입었다. 화장도 진하게 했다. 분명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았다. 순덕은 참을 수 없었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대답했다. 언제 돌아오냐고 다시 물었다. 저녁 때 돌아온다고 했다. 하루 종일 밖에 있겠다는 뜻이었다. 친구와 만나서 뭘 그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었다. 분명히 다른 일이 있을 것이다. 혜진이 나간 후 순덕은 집안을 살펴봤다. 혜진의 방에 들어가 봤다. 화장대 위에 편지 봉투가 있었다. 누군가에게서 온 편지 같았다. 봉투를 들어보니 이미 열어본 것 같았다. 안의 내용을 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남의 편지를 몰래 보는 것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호기심이 계속 생겼다. 옷장도 열어봤다. 평소보다 옷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았다. 새로 산 옷들이 여러 벌 걸려 있었다. 돈은 어디서 났을까? 민수가 주는 생활비로는 부족할 텐데. 혹시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수상한 일이었다. 점점 의심이 커져갔다. 점심때가 되어도 혜진이 돌아오지 않았다. 정말로 친구와 만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일까?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오후에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김순자는 같은 마을에서 오래 산 친구였다.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렇다고 했다. 시어머니 말을 안 듣는다고 했다. 자기 마음대로만 산다고 했다. 순덕은 깊이 공감했다.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을 시내에서 봤다고 했다.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했다.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떤 남자였냐고 물었다. 젊고 잘생긴 남자였다고 했다. 친근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둘이 연인 사이 같았다고 했다. 순덕은 머리가 하얘졌다. 역시 혜진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이웃 사람까지 목격한 것이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김순자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알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순덕은 고마움을 표했다. 김순자가 돌아간 후 순덕은 혼자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민수에게 당장 알려야 할까?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 저녁 때가 되어 혜진이 돌아왔다. 표정이 어둡고 침울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순덕은 혜진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다. 아까 만난 남자와 무슨 일이 있었을까? 혜진이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어 보였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순덕은 참을 수 없었다. 오늘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다. 혜진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친구를 만났다고 대답했다. 무슨 친구냐고 다시 물었다. 혜진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대학 동기라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순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남자와 만난 거 다 알고 있다고 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혜진이 물었다. 이웃에서 다 봤다고 순덕이 답했다. 시내에서 남자랑 다정하게 있었다고 했다. 혜진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 순덕이 추궁했다. 혜진이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게 흘렀다. 순덕의 화가 폭발했다.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하다니. 아들한테 당장 말하겠다고 소리쳤다.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지 마세요 라고 혜진이 말했다. 사정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순덕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배신자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혜진이 계속 울면서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순덕은 귀를 막았다. 변명은 듣지 않겠다고 했다. 민수에게 당장 전화하겠다고 했다. 그때 혜진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님 일 때문이라고 했다. 순덕의 손이 멈췄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보증 서신 일 말이다. 그 일 때문에 만난 거라고 했다. 순덕은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그 일을 알았냐고 물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혜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우연히 알게 됐다고 했다. 결혼 준비할 때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했다고 했다. 그 후로 계속 신경이 쓰였다고 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했다고 했다. 그래서 알아보고 있었다고 했다. 순덕은 어리둥절했다. 그럼 오늘 만난 남자는 누구냐고 물었다. 변호사라고 혜진이 대답했다. 상담을 받으러 갔다고 했다. 왜 혼자서 그런 일을 했냐고 물었다. 어머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랬다고 했다. 민수 오빠도 힘들어할까봐 그랬다고 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다고 했다. 순덕은 혼란스러웠다. 혜진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새로운 거짓말일까? 판단이 서지 않았다. 혜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였다. 상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순덕은 그것을 받아들었다. 서류를 보니 정말로 법률 상담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편 철수의 보증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시효가 다 끝났다는 내용도 있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었다. 순덕은 말을 잃었다. 혜진이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다. 자신이 오해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혜진이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어머님이 그 일로 힘들어 하실까봐 그랬다고 했다. 잊고 사시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변호사 상담비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그 돈을 마련하느라 고생했다고 했다. 어머님께 부담드리기 싫어서 숨겼다고 했다. 순덕은 가슴이 아팠다. 며느리를 잘못 봤던 것 같았다. 혜진이 이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자신이 너무 의심만 했다.
미안하다고 순덕이 말했다.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이해한다고 말했다. 의심할 만했다고 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혜진의 설명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아직 숨기는 일이 더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못했다. 혜진의 말을 계속 되씹어봤다.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불안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닐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혜진의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뭔가 빠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다. 혜진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제 울었던 탓인지 눈이 부어 있었다. 순덕을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침 드세요 라고 혜진이 말했다. 순덕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으면서도 혜진을 지켜봤다.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혜진의 표정이 어두웠다. 뭔가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았다. 변호사와 상담한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일까? 순덕은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순덕이 물었다. 어제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고. 혜진이 잠시 망설였다. 시효가 끝났다고 했다고 대답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거냐고 다시 물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순덕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혜진이 피하려는 기색이 보였다.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다. 오전에 순덕은 밭일을 나갔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혜진의 말이 계속 의심스러웠다. 정말로 그것이 전부일까?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혜진이 또 전화를 받고 있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작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전화를 끄는 혜진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일이냐고 순덕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혜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거짓말인 것이 뻔했다. 순덕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어제 울면서 사과한 게 뭐였나? 결국 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누구 전화였냐고 다시 물었다. 혜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순덕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 똑바로 대답하라고 소리쳤다. 혜진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순덕은 동정하지 않았다. 변호사였다고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또 변호사냐고 순덕이 되물었다. 어제 다 끝났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다. 혜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순덕은 혜진을 빤히 쳐다봤다. 분명히 다른 일이 있었다. 어제 한 말이 거짓말이었거나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실은 다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버님 보증 사건 말고 다른 일이 있다고 했다.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다른 일이냐고 물었다. 혜진이 한참 망설였다.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말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았다. 순덕은 초조해졌다. 빨리 말하라고 재촉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자신에게도 빚이 있다고 했다. 결혼 전에 생긴 빚이라고 했다.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했다. 민수에게는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순덕은 어이가 없었다. 빚쟁이와 결혼했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혜진이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고 작게 대답했다. 얼마나 되는 빚이냐고 물었다. 혜진이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5천만 원이라고 했다. 순덕은 현기증이 났다. 그런 큰 빚을 숨기고 결혼했다니. 이것은 사기나 다름없었다. 민수가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순덕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래서 오늘 변호사와 통화한 거냐고 물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빚을 갚을 방법을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했다. 순덕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며느리가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동안의 이상한 행동들이 이제 이해됐다.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다. 결혼할 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다. 이렇게 숨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민수에게 당장 말해야 했다. 혜진이 사정한다고 말했다. 민수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했다. 시간만 조금 달라고 했다. 순덕은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가족을 속이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미 1년 넘게 숨겨왔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순덕은 말이 없었다. 혜진의 고백이 충격적이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빚을 숨기고 결혼했다니. 이것은 명백한 사기였다. 혜진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젓가락질만 하고 있었다. 표정이 창백하고 초조해 보였다. 자신의 비밀이 드러난 것을 후회하는 것 같았다. 순덕은 참을 수 없었다. 민수에게 당장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혜진이 깜짝 놀라며 만류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다. 왜 말하면 안 되냐고 순덕이 물었다. 민수는 남편인데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민수가 충격받을까봐 그렇다고 했다. 순덕은 그 말에 더욱 화가 났다. 그럼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냐고 물었다. 평생 속이고 살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곧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순덕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1년 넘게 못 해결한 일을 어떻게 갑자기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빚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텐데 이자도 계속 불어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후에 순덕은 밭일을 나갔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혜진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다. 민수에게 말해야 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그러면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었다. 민수가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 그것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숨기는 것도 문제였다.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었다. 그때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었다. 차라리 지금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해가 기울어 갈 때까지 고민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혜진이 보이지 않았다. 또 어디 갔나 보다고 생각했다. 요즘 자꾸 외출이 잦았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혜진이 돌아왔다. 표정이 더욱 어두웠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묻기가 꺼려졌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혜진이 말했다. 오늘 변호사와 만났다고 했다. 빚 문제를 의논했다고 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다. 순덕은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쉽게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 혜진도 이제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았다. 포기하고 민수에게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었다. 하지만 혜진은 다른 생각인 것 같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보겠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순덕은 한숨을 쉬었다. 혜진의 고집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솔직해지는 것이 최선이었다.
하지만 혜진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다. 저녁 식사 중에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혜진이 급히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작게 말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전화를 끄는 혜진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무슨 전화였냐고 순덕이 물었다. 혜진이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채권자였다고 했다. 채권자가 뭐라고 했냐고 다시 물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을 빨리 갚으라고 했다고. 더 늦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순덕은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었다.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민수에게 당장 알려야 했다. 혜진이 또다시 사정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 꼭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순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내일 민수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혜진이 당황하며 만류했다. 하지만 순덕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그날 밤 혜진이 순덕의 방으로 찾아왔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탁했다. 순덕은 마음이 흔들렸다. 혜진의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감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혜진이 말했다. 사실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지만 위험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다고 했다. 무슨 방법이냐고 순덕이 물었다. 혜진이 한참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순덕은 깜짝 놀랐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말에 순덕은 경악했다. 이 집은 남편 철수와 함께 평생 일해서 마련한 것이었다. 가족의 터전이자 마지막 보루였다. 그것을 빚 때문에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절대 안 된다고 순덕이 단호하게 말했다. 혜진이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것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다. 순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자신의 집까지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니. 이것은 도를 넘은 일이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내 방에서 나가라고 했다. 혜진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다. 순덕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혜진이 방에서 나간 후 순덕은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런 며느리와 함께 살 수는 없었다. 민수에게 당장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덕은 민수에게 전화했다. 급한 일이 있으니 당장 오라고 했다. 민수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와서 얘기하자고 했다. 민수는 오후에 도착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온 것 같았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했다. 순덕은 혜진을 불렀다. 셋이서 마주 앉았다. 순덕이 입을 열었다. 혜진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 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순덕이 혜진을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직접 말해라. 혜진이 고개를 숙였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민수가 초조해하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했다. 순덕이 참을 수 없어서 먼저 말했다. 혜진이 결혼 전에 큰 빚이 있었다고 했다. 5천만 원이라고 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냐고 민수가 물었다. 혜진을 보며 사실이냐고 물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는 충격에 빠진 것 같았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혜진이 미안하다고 작게 말했다. 순덕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다. 어제는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고 했다고 했다.
민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민수가 혜진에게 물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냐고. 혜진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다. 민수는 일어섰다. 집 밖으로 나갔다. 혜진이 따라 나가려 했지만 순덕이 막았다. 혼자 있게 두라고 했다. 1시간 후에 민수가 돌아왔다. 표정이 차가웠다. 혜진을 보며 말했다. 왜 결혼 전에 말하지 않았냐고 했다. 혜진이 울면서 대답했다. 말하면 결혼이 취소될까봐 그랬다고 했다. 너무 좋아해서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다. 민수가 차갑게 말했다. 그것은 사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혼인데 거짓말로 시작했다고 했다.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혜진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했다.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것 같았다.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물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겠냐고 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순덕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민수의 말이 옳았다. 빚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생각하는 것도 당연했다. 민수가 최후 통첩을 했다. 1달 안에 빚을 정리하라고 했다. 그렇지 못하면 이혼하겠다고 했다. 혜진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1달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5천만 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했다. 하지만 민수는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신뢰가 깨진 결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서울로 돌아갔다. 혜진과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작별 인사만 하고 떠났다. 혜진은 하루 종일 울었다. 순덕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혜진이 잘못한 것은 맞았다. 하지만 이렇게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뭔가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 생각해봤다. 민수가 떠난 후 집안 분위기는 차가워졌다. 혜진은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순덕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는 날 혜진이 나타났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다. 많이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혜진이 순덕에게 말했다. 방법을 찾았다고 했다. 빚을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고 했다. 순덕은 반신반의했다. 무슨 방법이냐고 물었다. 혜진이 주저하며 대답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겠다고 했다. 장신구와 옷들을 모두 팔겠다고 했다. 순덕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 것들로는 큰 돈이 되지 않을 것이었다. 기껏해야 몇백만 원 정도일 것이다. 5천만 원에는 한참 모자랐다. 혜진이 계속 말했다.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몇몇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것도 큰 돈은 아닐 것 같았다. 순덕은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차라리 민수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민수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했다.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날 오후 혜진이 또 외출했다. 어디 가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순덕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혹시 무리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저녁 때가 되어도 혜진이 돌아오지 않았다. 순덕은 걱정이 되어 잠들 수 없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혜진이 돌아왔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순덕이 물었다. 혜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의 모습이 이상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옷을 입었다. 어디 가는 것 같았다. 순덕이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혜진이 나간 후 순덕은 집안을 둘러봤다. 혜진의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화장대 위에 명함이 있었다. 유흥업소 사장의 명함이었다. 순덕은 충격을 받았다. 혜진이 설마 그런 곳에서 일하려는 것은 아닐까? 돈을 벌기 위해서 무리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혜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저녁 늦게 혜진이 나타났다. 술 냄새가 났다. 분명히 그런 곳에 갔다 온 것 같았다. 순덕이 명함을 들어보이며 추궁했다. 이게 뭐냐고 물었다. 혜진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순덕은 화가 폭발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했다니. 가문의 수치라고 소리쳤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혜진이 울면서 해명했다. 아직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상담만 받아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순덕은 믿지 않았다. 이미 술까지 마시고 왔는데 무슨 상담이냐고 했다. 혜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뻔했다. 순덕은 실망감이 극에 달했다. 민수에게 당장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일까지 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했다. 당장 이혼하라고 하겠다고 했다. 혜진이 필사적으로 만류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이미 결정됐다.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민수도 이 사실을 알면 같은 생각일 것이었다. 그때 혜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어머님도 모르는 게 있다고 했다. 아버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고 했다. 순덕의 손이 멈췄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이 있다고 했다. 보증을 선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했다.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소리냐고 다시 물었다.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다. 마을 사람들 돈을 모아서 투자했다고 했다. 그 돈이 모두 날아갔다고 했다. 순덕은 현기증을 느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혜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혜진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다. 혜진이 계속 말했다.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원망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빚도 그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했다. 순덕은 말을 잃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다. 혜진이 악녀가 아니라 피해자였다. 복수를 위해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남편 철수가 그런 일을 했다니.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혜진이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 증거가 있냐고 순덕이 물었다. 혜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투자 계약서와 통장 거래 내역이었다. 남편 철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순덕은 그 서류들을 들여다봤다. 분명히 철수의 글씨였다. 도장도 철수가 쓰던 것이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혜진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그 일로 사업에 실패했다고 했다. 집도 잃고 빚만 남았다고 했다. 자신이 그 빚을 떠안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럼 왜 우리 가족과 결혼했냐고 순덕이 물었다. 복수하려고 했냐고 물었다.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민수를 만나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다. 민수는 아버지와 달리 착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복수는 포기했다고 했다. 순덕은 혼란스러웠다. 혜진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서류는 명백한 증거였다. 남편이 정말로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혜진을 오해했던 것일까? 며느리가 아니라 피해자였던 것일까? 순덕은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다. 혜진을 너무 가혹하게 대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왜 결혼할 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사랑 때문에 복수를 포기했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 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신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빚을 갚아서 가족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인정했다. 순덕은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다. 혜진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자신이 큰 실수를 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다.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해야 했다. 순덕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혜진이 보여준 서류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남편 철수의 필체와 도장이 분명히 진짜였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마을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했다. 아침 일찍 이웃집 김순자를 찾아갔다. 김순자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중 하나였다. 마을 소식을 다 아는 사람이었다. 무엇이든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김순자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차 한잔 하자며 들어오라고 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남편 철수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김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순덕은 혜진이 한 말을 설명했다. 철수가 마을 사람들 돈을 모아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김순자는 한참 망설였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다. 15년 전 일이라고 했다. 순덕은 충격을 받았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왜 아무도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남편은 왜 숨겼을까? 김순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철수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다고 했다. 몇 사람이 돈을 모아 투자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났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후 투자회사가 사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모든 돈이 날아갔다. 철수도 피해자였지만 사람들은 원망했다. 자신들을 설득했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혜진의 아버지였다고 했다.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던 사람이었다. 그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고 했다. 가족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했다. 순덕은 가슴이 아팠다. 남편이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비록 악의는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었다. 혜진 가족이 원망할 만했다. 김순자가 계속 말했다. 철수도 그 일로 많이 괴로워했다고 했다. 자책하며 살았다고 했다.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다고 했다. 순덕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다. 혜진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자신들 가족을 경계했는지, 모든 것이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혜진을 너무 가혹하게 대했던 것 같았다. 며느리가 아니라 피해자였는데 자신이 큰 실수를 한 것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혜진이 짐을 싸고 있었다.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물었다. 혜진이 떠나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순덕은 당황했다. 어디 갈 생각이냐고 물었다. 혜진이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다. 혼자서 살겠다고 했다. 순덕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고 했다. 김순자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혜진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순덕이 사과했다. 그동안 오해했다고 말했다. 혜진을 너무 가혹하게 대했다고 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다. 혜진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잘못했다고 말했다. 결혼할 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다고 했다. 모든 것을 숨긴 것이 잘못이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동안 쌓인 오해와 갈등이 녹아내렸다. 순덕은 혜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것이다. 이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순덕이 말했다. 혜진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가족 모두의 문제라고 했다.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혜진이 고마워했다. 처음으로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너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고 했다. 이제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순덕은 민수에게 전화를 했다. 집으로 오라고 말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가족이 함께 상의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도착했다. 표정이 여전히 어두웠다. 혜진을 보는 눈빛도 차가웠다. 순덕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식사 후 세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다. 순덕이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민수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다. 충격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민수는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말을 잃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어머니도 몰랐다고 하니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짐작됐다. 가족에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혜진을 보는 민수의 시선이 달라졌다.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왜 혜진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모든 것을 숨겨야 했는지. 하지만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 결혼할 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다. 신뢰가 깨진 것은 사실이었다. 쉽게 용서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순덕이 민수를 달랬다. 혜진의 입장을 이해해 보라고 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사랑을 선택했다고 했다. 혜진이 민수에게 간절히 말했다. 정말로 사랑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복수 생각도 있었지만 금세 사라졌다고 했다. 민수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했다. 민수는 한참 생각에 잠겼다. 혜진의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남아 있었다. 5천만 원이라는 빚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순덕이 제안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자고 했다. 어제는 반대했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민수가 놀라며 말했다. 어머니가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자신이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혜진이 만류했다. 더 이상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순덕과 민수가 동시에 반대했다. 그런 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가족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혜진의 인생도 소중했다. 민수가 말했다. 자신의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직장인 신용대출로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순덕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농협에서 농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논밭을 담보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혜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가족들이 이렇게 도와주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자신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생하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차라리 혼자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했다. 민수가 혜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남남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말했다. 가족의 문제는 함께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라고 했다.
순덕도 동의했다. 그동안 혜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자고 했다. 서로 믿고 의지하자고 했다.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수는 회사에서 대출 상담을 받았다. 순덕은 농협에 가서 농업자금 대출을 알아봤다. 혜진은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해서 팔 준비를 했다. 일주일 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민수의 직장에서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순덕도 농협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혜진의 물건들도 500만 원 정도에 팔 수 있었다. 모두 합치면 5천만 원이 됐다. 정확히 혜진의 빚과 같은 금액이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가족이 힘을 합치니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해결됐다.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빚을 정리했다. 오랫동안 혜진을 괴롭혔던 짐이 사라졌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과제가 남았다. 가족들이 진 빚을 갚아야 했다. 민수와 순덕이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았다. 혜진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자신도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다. 더 이상 집에서 놀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순덕은 농사를 더 열심히 짓기로 했다. 시설을 늘려서 수익을 높이겠다고 했다. 혜진도 함께 농사일을 배우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둘이 힘을 합치면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을 것이었다. 민수도 승진을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빚을 정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가족들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민수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 후보에 올랐다. 순덕과 혜진은 함께 농사일을 하며 친해졌다. 어느 날 순덕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혜진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순덕은 깜짝 놀랐다. 그 남자는 최근에 혜진의 빚이 정리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누군가 대신 갚아준 것 같다고 했다. 혹시 순덕 네 가족이 도와준 것이냐고 물었다. 순덕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다. 혜진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했다. 미안한 기색과 고마운 마음이 섞여 있었다. 사실 혜진에게 그런 빚을 떠안게 한 것이 미안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잘못으로 딸이 고생했다고 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혜진 아버지도 피해자였던 것이다. 남편 철수의 투자 권유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 것이었다. 그 후폭풍으로 가족 모두가 고생한 것이었다. 혜진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철수를 많이 원망했다고 했다. 그 때문에 가족이 풍비박산 났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철수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아기가 있어서 한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모두가 속은 것이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책임감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이라고 했다. 순덕은 눈물이 났다. 혜진 아버지가 이렇게 이해해주다니. 남편 철수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혜진 아버지가 제안했다. 두 가족이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했다. 그동안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 풀어야 한다고 했다. 혜진과 민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순덕은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저녁에 집으로 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했다. 혜진도 아버지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으니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가족들끼리 화해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혜진에게 이야기했다.
아버지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혜진이 깜짝 놀라며 기뻐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왔냐고 물었다. 순덕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혜진의 빚이 정리된 것을 알고 찾아왔다고 했다. 고마움을 표하려고 온 것 같다고 했다. 저녁에 함께 식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가 민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철수 아저씨의 아들이니까 좋지 않게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괜히 만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고 했다. 순덕은 괜찮을 것이라고 달랬다. 혜진 아버지가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화해하려고 온 것 같다고 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저녁에 민수가 퇴근하고 혜진 아버지가 왔다.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은 어색해했다. 하지만 인사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혜진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다. 사위를 제대로 인사받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정이 복잡해서 어려웠다고 했다.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민수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혜진 아버지가 과거 일에 대해 사과했다. 딸에게 빚을 떠안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민수네 가족에게도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다. 민수가 대답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과거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했다.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혜진 아버지가 고마워했다. 이런 좋은 사위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혜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자신도 이제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식사가 끝난 후 혜진 아버지가 깜짝 발표를 했다. 사실 요즘 사업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문이 늘었다고 했다. 여유가 생기면 혜진이 갚은 빚을 돌려주고 싶다고 했다. 혜진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웠다. 하지만 돌려받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순덕도 동의했다.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가족이라고 말했다. 혜진 아버지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으로 자주 왕래하자고 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오해와 갈등이 모두 해결됐다.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다. 혜진 아버지가 다녀간 지 일주일 후였다. 순덕은 마을 이장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다. 마을에 큰 개발 사업이 들어온다는 소식이었다. 농지를 매입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났다고 했다. 순덕의 논밭도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제법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순덕은 깜짝 놀랐다. 이런 횡재가 있을 줄은 몰랐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민수와 혜진도 놀라워했다. 하지만 순덕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오랫동안 가꿔온 땅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좋은 기회였다. 농사일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이참에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업체 담당자가 찾아왔다. 구체적인 매입 조건을 설명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순덕이 평생 농사지어서 번 돈보다 많았다. 민수가 계산해 봤다. 농지 매각 대금으로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도 여유가 있었다. 새로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가족들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될 것 같았다. 하지만 순덕은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이 땅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함께 일구고 가꿔온 소중한 곳이었다. 돈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혜진이 순덕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억지로 팔 필요는 없다고 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고 했다.
어머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민수도 동의했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면 팔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대출은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된다고 했다. 가족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순덕은 가족들의 마음이 고마웠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했다.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농사일을 계속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를 생각하면 파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순덕은 결정을 내렸다. 농지를 팔기로 했다. 대신 조건을 달았다.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해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다. 업체에서 흔쾌히 동의했다. 마을에 새로 조성될 주택단지에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다. 순덕은 만족했다.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달 후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대출도 모두 상환했다. 새 집도 마련했다. 가족들은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새 집은 현대식으로 깔끔했다. 농사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순덕은 여유가 생겼다. 혜진도 마을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민수는 승진해서 수입이 늘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순덕이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처음에는 혜진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족이 더 가까워졌다고 했다. 혜진도 고백했다. 처음에는 정말로 복수를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덕과 민수를 알아가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다. 진짜 가족이 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했다. 민수가 말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더 단단해졌다고 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자고 했다. 순덕은 남편 철수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봤다. 분명히 이 상황을 기뻐했을 것 같았다. 비록 과거에 실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준 것이었다. 하늘에서 가족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용서받고 치유된 기분이었다. 몇 주 후에는 혜진 아버지도 자주 놀러왔다. 사업이 더욱 안정되면서 여유가 생겼다고 했다. 순덕과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다. 과거의 아픔이 모두 치유된 것 같았다. 혜진 아버지가 말했다. 철수가 악의 없이 한 일이었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오히려 자신도 너무 성급하게 투자 결정을 했다고 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라고 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후련해졌다.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먼저 이해해 주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았다. 가족들 사이에 따뜻한 정이 흘렀다. 어느 날 혜진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다. 순덕과 민수는 너무 기뻐했다. 드디어 새 생명이 가족에게 찾아올 것이었다. 순덕은 손자 또는 손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다. 혜진이 훌륭한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동안의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졌다.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것이었다. 민수도 아버지가 될 준비를 했다. 더욱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순덕은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몇 달 후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다. 순덕은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새 생명의 탄생이 모든 과거를 씻어주는 것 같았다. 가족의 미래가 밝게 보였다. 혜진은 출산 후에도 순덕을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불렀다. 더 이상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었다. 진짜 딸처럼 대해주는 순덕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모녀의 정이 생겼다. 아이가 100일이 되던 날 큰 잔치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초대했다.
혜진 아버지와 친척들도 왔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된 기쁜 자리였다. 순덕은 잔치 자리에서 인사말을 했다. 그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모두 극복했다고 말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했다.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했다. 혜진도 감사 인사를 했다. 어머님과 남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제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이에게도 사랑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잔치가 끝난 후 순덕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의심하고 배신자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다.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다. 또한 가족의 진정한 의미도 알게 됐다. 피로 연결된 관계만이 가족이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더 중요했다. 혜진과 자신이 그런 관계를 만들어낸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날 밤 순덕은 남편 철수를 그리워했다. 하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의 실수로 괴로워했던 남편도 이제는 평안할 것이었다. 모든 것이 용서받고 치유됐기 때문이었다. 손자의 재롱을 보며 순덕은 미래를 그려봤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분명히 사랑받으며 자란 만큼 따뜻한 사람이 될 것이었다. 가족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혜진은 이제 완전히 이 집의 며느리가 됐다. 아니, 며느리를 넘어서 진짜 딸이 됐다. 순덕도 혜진을 친딸처럼 아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벽이 없었다.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았다. 아이가 잠든 사이 조용한 대화를 나눴다. 순덕이 말했다. 이제 정말 행복하다고. 그동안의 시련이 오히려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처음에는 복수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했다. 오히려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웃으며 말했다. 민수도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결혼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성숙해진 것 같다고 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했다. 앞으로 더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순덕은 깊은 잠에 들었다. 오랫동안 마음을 무겁게 했던 걱정들이 모두 사라졌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도 없어졌다. 가족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다. 꿈속에서 남편 철수를 만났다. 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잘했다고 했다. 가족을 잘 지켜냈다고 했다. 순덕이 대답했다. 당신도 수고했다고 말했다.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줬다고 했다. 이제 모든 것이 용서받고 치유됐다고 말했다. 철수가 고마워했다. 자신 때문에 고생한 가족들에게 미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앞으로 가족들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순덕은 꿈에서 깨어나도 행복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됐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아침이 되어 손자의 울음소리에 깨어났다. 혜진이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순덕은 웃음을 지으며 일어났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부엌에 나가니 혜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정이 담겨 있었다. 순덕은 대답했다. 잘 잤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고.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엌으로 스며들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모든 것이 용서받고 치유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순덕은 진심으로 행복했다.